다이어트는 탈출해야 됩니다. 평생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해방돼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방원입니다. 제 오랜만에 정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다마고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연락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 생각, 초반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제가 완성된 관점에서 단계별로 어떤 것이 있나 중간 요약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선 이 가짜 다이어트라는 세계관을 벗어나서 그냥 모든 다이어트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훨씬 더 수월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제 블로그 첫 글 그리고 유튜브 첫 영상하고 당연히 같은 맥락이에요. 제 모든 채널의 컨텐츠들은 요요현상, 폭식증, 그리고 다이어트 시작하는데 의문점이 많으신 분들, 특히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근비대, 벌크업, 극한의 식단관리, 바디 프로필,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죠. 제 몸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날씬한 다이어트 성공한 수준입니다. 체지방 5% 이하, 쫙쫙 갈라지는 몸, 거대한 몸, 그런 분들하고는 확실히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장기간 다이어트 식단 잘 유지하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몸매 유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은 엄청 오히려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제가 그걸 못했으니까요. 다만 그런 분들께도 좋은 건강 정보는 많기 때문에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해방의 구체적인 루트 4가지 단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 두 번째는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 세 번째는 바디 프로필, 대회 준비, 이건 선택적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각자 도세, 건강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아주 귀 기울이는 편이에요. 선생님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적당한 양의 식사, 영양분의 밸런스, 꾸준한 운동 습관,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만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의사 선생님들 말씀대로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할 뿐이죠.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약 먹어서 치료하잖아요. 또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자기 면역력을 통해서 직접 치유를 할 수도 있죠. 이처럼 감기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비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이어트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살쪘으니까 살 빼야겠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살을 빼서 건강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해져서 살이 빠지도록 만든다, 이런 흐름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짜 다이어트를 직접 경험했어요. 거의 100kg 나가려던 몸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고 이렇게 날씬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작이 그냥 시작하는 게 비만을 치료하면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결과적으로 분석해본 비만의 원인은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인슐린, 코티졸, 렙틴, 성장호르몬, 그렐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다 우리의 다이어트를 괴롭히는 녀석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무엇보다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이 호르몬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때, 그때 비만세포가 교란돼서 우리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는 말이 공감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날씬한 친구랑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니 내가 오히려 적게 먹었는데 왜 더더욱 살이 찌지?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몬들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만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살 안 찌는 체질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르몬들이 아파할까요? 언제부터 비만세포들이 활개치고 다녔을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의문점들은 대체로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로 잘 못 먹어서입니다.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 못 먹어서 호르몬들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식단 관리를 구성하는 음식들을 생각하죠. 거기서 나오는 3가지 요소가 항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는 탄단지, 이게 3개가 끝인가? 이것 때문에 아직도 다이어트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영양통계에서 발표하는 필수 영양소들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있나요? 칼슘, 인, 칼륨,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죠. 이게 영양분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 왜 꼭 하루 칼로리 섭취량만 집중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 빼고는 수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게 있나요? 살 빼는 것만 집중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정말 건강해지는 걸까요? 물론 탄단지도 필수적인 영양소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더더욱 분명한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까지 골고루 섭취돼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호르몬도 정상화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과 결로 이해하셔야 비로소 살 안 찌는 체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다이어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다이어트 탈출, 해방과 건강입니다. 물은 그냥 많이 마셔도 된다고 쳐볼게요. 그냥 많이 마시면 되니까. 그런데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 시대적 이유는 환경오염, 토양오염입니다. 지구온난화도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의 주식이 뭐예요? 채소, 육류죠. 거기에다가 뭐 어류까지 포함을 해볼게요. 땅이 많이 썩어버렸어요. 토양 속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이 환경오염, 산성비, 토양오염 때문에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바닷속 환경도 비슷해요. 여기에서 자란 식물, 그 식물을 먹고 자란 육류도 결국에는 영양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동식물을 섭취하는 우리들도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토양오염이 없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진짜 부지런한 게 아니라면 맨날 삼시세끼 다 야채, 채소 일일이 썰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런 이유 때문에 분기점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꼭 섭취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의 배경, 치료 방법은 정말 이해하기 쉽고 간단해요. 건강 상태나 비만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채워주고 일주일에 3번씩만 헬스장에 가도 짧게는 몇 주, 길어야 몇 달이면 다 치유됩니다. 이 과정이 그냥 살 안 찌는 체질로 가는 통로예요. 이 시점만 오더라도 최소 3-4kg, 많게는 10kg 이상씩 감량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용되는 체지방 감량 공식, 이거는 이전 영상들, 이전 칼럼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스토리는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견과류만 쏙쏙 챙기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은 하지 않았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가져보세요. 사실 저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하던 몇 년 전의 시점에는 이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변의 사례, 두 번째는 내 몸의 변화,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사례는 그냥 이런 가짜 다이어트 자체의 불씨, 이걸 시작하게 해준 운동선수 친구의 사례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을 준비했던 친구였는데 하루에 3000칼로리를 먹든 6000칼로리를 먹든 1만 칼로리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복근 엄청 선명하고, 물론 운동선수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식사량을 못 따라간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체질의 50%라도 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경험으로 제가 실제로 복근이 보일 정도까지 날씬해진 후로 라면을 먹든 치킨을 먹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유지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블로그랑 유튜브 운영하면서 꽤 많은 분들께 이 방법 알려드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서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거를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했어요. 몬트리올 대학교 아메드 제이 로메인 교수, 이분의 지질 산화곡선입니다. 그냥 최대 지방 사용량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공부 못해요. 그냥 단순히 지방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 이런 이해만 가져가시면 돼요. 흔히 일반인분들 그리고 살이 잘 찌는 분들은 초록색 동그라미의 선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여도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모든 긍정적인 부분이 신체에 깃들게 됩니다. 드디어 평생 다이어트로부터 탈출, 해방되는 거죠. 다이어트 관해서 의문점이 많으셨던 분들이 이 단계를 차례대로 이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어 놓고 바디 프로필,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선택의 영역이죠. 제가 경험한 부분들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성공적으로 결과를 성취하고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노네입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체지방률을 최소 5% 이하까지는 빼야 돼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고, 드디어 제대로 된 식단 관리를 난생 처음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지방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히려 식단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 과정에서 이미 폭식증이란 거는 해결을 해버렸으니까 식탐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체지방 연소 효율이죠. 앞에서 보여드린 최대 지방 사용 그래프, 그냥 이 효율이 그대로 몸에 어느 정도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지방을 좀 많이 뺀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 다이어트 진행하면서 당연히 공부도 되거든요. 정말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영양학적인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는 잘 먹으니까 좋은 물도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스태미너에 대한 큰 부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배우고 있는데 강도가 세서 솔직히 운동은 힘들어요. 제가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 이 부분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시든 피트니스 대회에 한번 참가, 도전을 해보시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처음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요 현상이나 어떤 폭식증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은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고 나서 지방이 잘 타는 신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바디 프로필 촬영이나 피트니스 대회 도전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각자 도생,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이에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진짜 굉장히 재밌는 인물 한 분을 발견해서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람마다 가치관, 취향 이런 건 다 다르죠. 그런데 건강하기 싫어하는 분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짜 다이어트 본질은 또 반복이에요. 건강입니다. 극한으로 칼로리를 계산하고 근비대를 목표로 하고 프로틴, 닭가슴살 이런 거 집중하는 걸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부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신념은 명확합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인생에서 무조건 해방돼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그 이후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갖춘다. 모든 것은 다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꿈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즐기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저처럼 그냥 어느 정도 날씬한 몸 딱 누가 봐도 아 너 관리하는구나, 너 날씬하구나, 아 너처럼 살 빼고 싶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학교 잘 다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사업 잘 되시고 여행도 다니고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거 맛집 투어하면서 라면도 먹고 맥주도 먹고 위스키도 먹고 그냥 원하는 삶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진짜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대회 도전도 또 다른 즐거움, 개 힘들긴 한데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진짜 내가 뭔가 원했던 걸 이뤄냈다, 그런 자존감,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중간 점검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원이었습니다.